저희 파크하우스에서 설계와 공사로 완공된 중부 1지역에 위치한 남양주 포로톤 주택을 소개한 지난 1편에서는 주택의 설계, 디자인에 대해 주로 설명드렸고, 이어지는 오늘 2편에서는 남양주 포로톤 주택의 단열 성능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포로톤 주택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택은 겨울철에는 외피를 통해 실내의 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 복사열이 실내로 유입됩니다. 주택 외피를 이루는 부위별 열 손실, 열 유입을 표시한 그림이고 가장 취약한 부위는 지붕과 외벽입니다. 그리고 창문과 현관문, 최하층 바닥입니다. 그 다음은 주택 열 손실의 10% 정도까지 되는 여러 부위의 열교 현상과 틈새들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단열은 어느 한 부위 또는 특정 계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단열 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벽, 지붕, 창문과 현관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설계를 위해서는 주택의 단열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전략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부위는 먼저 외벽이고 지붕, 창문과 문, 최하층 바닥, 그리고 바닥 난방을 하는 경우 온수 파이프 내의 열이 바닥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간층 바닥 부위입니다. 단열 성능은 지역별 부위별로 정한 열 관리율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지역별로 단열재의 품질 기준별 두께에 맞게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열 조치 일반 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먼저 주택 외벽의 단열 기준인 U-밸류를 설명드리면 지역은 4개 지역, 즉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로 구분됩니다. 중부 1지역의 해당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건축한 남양주가 바로 중부 1지역에 속하고 U-밸류는 0.17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중부 2지역은 0.24 이하이고 남부 지역, 제주도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의 국제적인 기준은 0.1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해당 지역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열 성능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부 1지역의 단열 기준을 충족시키는 포로톤 조적 외벽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조적벽 외측에 추가적인 단열재를 부착하고 전용 플라스터 마감을 하는 외단열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는 조적벽 외측에 단열재와 함께 최종 마감재로 세라믹 크링커 태길판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적벽 외측에 세라믹 크링커 치장벽돌을 쌓는 이중벽 시스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도의 단열재 없이 포로톤으로만 조적하는 단일벽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양주 포로톤 주택은 열전도율이 0.07인 퍼라이트 충진 포로톤 블록을 두께 42.5cm로 조적한 단일벽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단일벽 시스템이 가장 공사비가 낮고 경제적일 뿐 아니라 뒤에 설명할 추결 성능과 구조 성능, 차음 성능 등이 보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외벽 조적재로 사용할 수 있는 포로톤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퍼라이트 충진 블록과 비충진 블록으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열전도율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포로톤 블록 종류별 열전도율 그리고 두께별 U-밸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까지도 별도의 단열재가 필요 없습니다. 중부 1지역은 포로톤의 열전도율이 0.065인 경우 두께가 36.5cm이고 열전도율이 0.07인 경우에는 42.5cm이면 됩니다. 남양주 주택이 바로 이 포로톤을 사용한 단일 외벽 시스템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남양주 주택의 외벽에 사용된 포로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로톤 T7 42.5-P입니다. 열전도율은 0.07이고 블록의 치수는 길이가 24.8cm, 높이가 24.9cm입니다.
이 벽의 U 밸류가 0.156으로서 단열 기준 0.17 이하를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압축 강도 등급은 6으로 매우 높습니다. 비중 등급은 0.5로 경량이고 블록 한 장당 중량은 14.4kg에 불과하여 작업이 쉽습니다. 내화 등급은 불연지입니다. 그리고 높은 차음 성능을 발현합니다. 수증기 확산 저항 갭스값은 5와 10으로 매우 낮아 습도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열전도율이 보다 낮은 0.065인 퍼라이트 충진 프로톤도 이제부터는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부 1지역의 단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께 36.5cm면 됩니다. 물성 데이터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주택의 외벽은 프로톤 조조뼈 위에 바로 독일 알세코사의 경량 단열 플라스터 마감재인 알시톱을 발라 마감하였는데 이 알시톱의 열전도율은 0.16으로 높은 단열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단열 성능의 기준을 열관리율 U 밸류로만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단열의 단순하고 단편적인 개념입니다. 단열 성능을 보다 복합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외벽의 단열을 설명드리면 정적 단열, 동적 단열,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적 단열은 이제까지 표시한 U 밸류인데 이 값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전략 기준에 의한 단열 기준값으로 사용되는 매우 단순한 단열 개념으로 이 값만으로는 외벽의 추결 성능, 실내 내표면 온도 변화 등 실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더해 동적 단열에는 추결 성능, 냉각 시간, 지연 시간, 디크리먼트 팩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열 성능 등은 실제 주택 주거 환경의 쾌적성, 에너지 절감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추결 성능은 재료가 열을 저장하고 나중에 방출하는 능력으로 비중, 벽 두께, 비열을 곱한 값입니다. 열 저장 용량은 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비중이 높고 비열이 클수록 커집니다. 다시 말해 벽 단위 면적당 중량, 면밀도가 높을수록 열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프로톤의 비중별, 벽 두께별 추결 성능값은 벽 두께가 두껍고 같은 벽 두께이면 비중이 높을수록 열 저장 능력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ALC를 비롯한 모든 건축 자재에 해당됩니다. 열 전도율이 낮다고, 즉 U 밸류 값이 낮다는 것 하나만으로 블록 종류를 선택할 수 없고 동적 단열도 고려해서 블록 종류, 벽 두께를 선택해야 합니다. EPS 미네랄 단열재 등은 U 밸류 값은 낮을 수 있지만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출혈 성능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외벽의 동적 단열 냉각 시간이 있습니다. 외벽의 열 에너지가 오랫동안 벽체에 저장되고 서서히 방출되는 성능으로 이 값이 길수록 주거 공간은 더 쾌적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낮 동안의 열기를 외벽이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하는 능력으로 다음의 식으로 구해집니다. 즉 앞에서 구한 열 저장 용량과 열 저항 값이 영향을 미칩니다. 면밀도가 높고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냉각 시간은 길어집니다. 우측 표에서 같은 비중 열 전도율인 경우 벽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냉각 시간은 길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에 걸어서 여행을 하다가 성당 안에 들어서면 시원한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벽돌로 된 두꺼운 외벽의 추결 성능과 냉각 시간 때문입니다. 비중이 낮은 벽은 열 전도율은 낮을 수 있지만 추결 성능, 냉각 시간은 면밀도가 높은 벽이 더 유리합니다. 프로톤은 면밀도에서 중급 정도의 블록이고 낮은 열 전도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높은 추결 성능, 긴 냉각 시간을 갖고 있는 주택의 단열을 위해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의 열교 현상, 기밀 성능, 외벽 내표면 온도의 안정성, 창문을 통해 일사량 유입, 방출과 차단 설계 등을 고려해서 주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의 단열 성능 개념을 설명드렸고 실제 프로톤 주택에서의 실내의 환경을 보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외의 온도 변화, 일교차 등에도 실내의 온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벽에 이어 지붕입니다. 지붕의 단열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면 표 1에서 지역별 지붕의 열관리율 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부 1, 2지역은 U밸류가 0.150 이하가 되어야 하고 이는 중부 1지역의 외벽 기준 0.170 이하보다 더 엄격한 단열 기준입니다. 지붕의 열손실 비율이 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별표 1의 U밸류 기준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별표 3에서 정한 해당 단열재의 두께로 단열하면 됩니다. 남양주 프로톤 주택의 지붕에는 열재현도율이 0.033인 그라스울 단열재 두께 220mm를 사용하였고 지붕의 단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디테일은 남양주 프로톤 주택의 지붕 단면입니다. 지붕은 목구조이고 그 위에 OSB를 설치하고 독일 크레아톤사의 지붕 멤브레인 트리오 엑스트라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수직각재를 고정하고 다시 그 위에 기와 거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재는 독일 크레아톤사의 점토 기와 모델 중 푸트라 색상은 적색 유광을 선택 시공하였습니다. 목구조 사이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열전도율 0.033인 그라스울 단열재 두께 220m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하부에는 지붕의 기밀 성능을 위해 독일 돌켄사의 지붕 멤브레인 델타 리프렉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멤브레인은 지붕의 추가적인 단열 효과에 기여합니다. 별도의 열교편에서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에 천정 마감은 독일 알세코사의 스프레이푸츠 FA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 단열 기준은 창문과 현관문입니다. 별표 1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부 1지역의 창문은 U밸류가 1.3 이하 그리고 문은 1.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열값은 시험 성적서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U밸류 또는 열관리율 표시값 그리고 또는 ISO 1에 따른 열관리율 계산값을 가지고 표 1에서 정한 기준값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독일 및 저희 오스트리아 가우로프 창문회사는 계산값으로 그 성능을 표시합니다. 남양주 프로톤 주택의 창문은 저희가 2001년 남해 독일 마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오스트리아 가우로프사의 UPVC 창문 모델 에너지라인 85S를 사용했습니다. 이 창문의 상세이고 하단에는 높이 30mm의 윈도우실 커넥션 바가 설치되어 하단에 부착될 창문실의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창문실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열 처리된 이 윈도우실 커넥션 바가 창문 제작 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우로프사의 UPVC 창문별 단열 성능은 표와 같고 4가지 종류가 있고 UPVC 프레임 외측에 알루미늄판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에르고 라인이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라인 85S입니다. 91은 알루미늄 부착 버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내에 스틸 바 대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바를 사용한 에너지 라인 E 모델이 있고 단열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 프레임 공간 사이에 단열재로 충진된 모델 에너지 라인 P가 있습니다. 남양주 프로톤 주택에 설치된 창문은 3중 유리이고 UG 밸류가 0.50입니다. 그리고 표준 스페이서 서머스톱을 선택하여 창문의 UW 밸류는 0.74입니다. 물론 이 UW 값은 창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부 1지역의 창문 단열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가우로프사는 UPVC 창문 이외에도 알프스산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들로만 제작하는 원목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 프레임 외측에 알루미늄판을 부착하는 우드 알로 창문도 있습니다. 원목 창문은 사진과 같이 3가지 라인이 있고 각 라인별 정착된 유리에 따른 UW 밸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드 알로 라인입니다. 역시 3가지 라인으로 생산됩니다. 창문에 장착된 유리는 단열 성능을 좌우합니다. 유리 성능을 표시하는 값들 중에 TL 값이 있는데 이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유리를 통해 얼마나 통과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TL 값이 높을수록 실내가 더 밝고 자연 채광이 우수합니다. G 밸류는 총 에너지 투과율로 태양광선이 유리를 통해 직접 투과와 간접 복사로 실내로 들어오는 총 에너지량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합니다. G 밸류가 낮으면 여름철에 더 많은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어 실내 과열 방지에 유리합니다. 이 G 밸류가 여름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프로톤 주택에 설치된 에너지라인 85S 창문에 장착된 유리입니다. 3중 유리이고 유리 사이에는 아르곤가스가 주입되어 있고 외측 내측 유리 안측에는 로이 코팅이 되어 있고 유리 모델은 GM0으로 UG 밸류가 0.50입니다. 그리고 유리의 두께 및 구성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TL 값은 73%이고 G 밸류는 53%입니다. 로이 코팅은 유리의 낮은 방사율을 위한 코팅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의 열이 유리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반사 또는 차단하여 난방 효율을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외부의 태양 복사열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반사 또는 흡수하여 실내의 냉방 부하를 감소시키고 실내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로이 코팅 방법은 하드 코팅과 소프트 코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코팅은 스크래치에 강하지만 소프트 코팅에 비해 성능이 다소 낮습니다. 소프트 코팅은 유리에 실버로 여러 층을 얇게 증착하는 방식으로 복사열 차단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가로포 창문 유리는 소프트 코팅의 로이 코팅이 되어 있어 보다 우수한 복사열 차단 효과를 발현합니다. 또한 가로포 창문에 장착된 유리는 특허화된 스페이서 서머스톱의 사용으로 유리의 가장자리까지도 균질한 단열 성능을 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머스톱 플러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프로톤 주택의 창문 유리는 표준형인 서머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프로톤 주택의 창호도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각 창문 규격표입니다. 다음 표는 남양주 프로톤 주택에 설치된 창문의 규격표입니다. 창문의 수량, 크기, 장착된 유리 성능과 창문별 U 밸류도 보실 수 있고 전체 창문의 U 밸류 값은 0.80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중부 일적의 기준값 1.4 이하를 충분히 만족시킬 뿐 아니라 피시브하우스 단열 기준도 만족시킵니다. 독일의 단열 기준에는 여름철 실내 공간의 과열 방지를 입증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여름철 실제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실제 태양 복사 유입 개수가 허용 태양 복사 유입 개수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태양 복사 유입 개수는 다음 공식으로 각 창문별 합계로 구해야 하는데 이 개수 값이 작으려면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창면적이 작아야 하고 창문에 장착된 앞에서 설명드린 유리의 G 밸류가 작아야 합니다. 유리 낮은 G 밸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제 태양 복사 유입 개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문에 장착되는 차단 장치의 차감 개수가 적어야 합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수인 실내의 순바닥 면적이 커야 합니다. 여기서 창문의 면적 비율, 즉 창문 면적을 순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이 표 6의 기준치를 만족하면 별도의 과열 방지 입증이 생략됩니다. 창의 경사각, 물론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경사각은 90도이고 경사가 40도인 지붕에 설치된 천창의 경사각은 40도입니다. 창문이 향하는 향별 창 면적 비율 기준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 면적 비율이 35%를 초과하지 않고 창문이 동양, 남양, 서양에 설치되어 있고 창문에는 외부 차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리 G 밸류 차양 차단 계수 FC 값이 표 7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 입증은 생략됩니다. 표 7은 차단 장치별 감쇄 계수 FC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안측에 설치된 커튼이나 블라인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단 장치가 없는 경우는 물론 FC 값이 1이고 실내 측 유리면 또는 유리 사이에 여러 가지 재질을 부착할 수 있는데 그 경우의 FC 값은 표 7의 2번항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낮지 않습니다.
FC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덧문 또는 롤러 셔터가 효과적입니다. 물론 지난번 산불편에서도 설명했듯이 산불에도 훌륭한 대응 조치입니다. 또한 태풍에서도 창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덧문이나 롤러 셔터가 4분의 3 정도 닫혔을 때 FC 값을 보실 수 있고, 완전히 닫혔을 때 보다 낮은 FC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외부에 설치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감쇄계수 FC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창문 위에 눈썹 지붕 설치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쾌적한 주택의 실내 공간을 위해서는 품질 좋은 창문 설치뿐만 아니라 외부의 차단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 포로톤 주택에 설치된 현관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우로포사의 알루미늄 재질 현관문으로 모델과 색상을 보실 수 있고, 현관문의 여러 라인 중 익스클루시브로 창문과 같은 3중 유리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같은 익스클루시브 라인이라도 현관문이 안으로 열리는 곳과 밖으로 열리는 방식에 따라 현관문의 U 밸류가 달라집니다. 익스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 플러스가 있고, 현관문에 유리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과 장착된 모델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현관문의 U 밸류가 달라집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현관문은 안으로 열리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 경우 단열 성능뿐만 아니라 기밀 성능, 차수 성능 등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저희 파코하우스의 주택 현관문을 안으로 여는 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남양주 포로톤 주택에 설치된 현관문은 3중 유리가 장착된 익스클루시브이고, 그 U 밸류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부 1지역의 현관문 단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가우로포 알루미늄 현관문 익스클루시브 라인 위에도 실렉트 라인도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익스클루시브보다는 다소 저렴합니다. 다음은 주택의 열 손실 요인인 열교 현상입니다. 주택의 다양한 부위에서 국부적인 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 열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편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중부 1지역에 속한 남양주 포로톤 주택에 대한 외벽, 지붕, 창문과 현관문에 대한 단열 기준과 함께 실제 설계 공사된 단열 성능을 비교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주택의 단열은 주택의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을 설계할 때, 건축 자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세부적인 시공을 할 때 단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파코하우스의 조정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제작에 큰 동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